네, 혁신기술대회 14팀의 영상 모두 만나봤습니다. 자원개발에 대한 혁신기술과 비전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 준비해주신 14팀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 초청 강연 순서입니다. 먼저 ICT 기반의 스마트 선광 공정 기술을 주제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유광석 박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2021 인텍 페스타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된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유광석입니다. 저의 이번 강연 주제는 ICT 기반의 스마트 선광 공정 기술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주제는 자원 분야 중 선광 분야인데요. 자, 그럼 선광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알아볼까 합니다. 선광의 사전적 의미는 광석이나 그 밖의 공업원료 광물에서 목적 광물과 무가치한 성분을 물리적, 기계적 방법 등으로 분류하는 조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광을 선별과 분리 공정의 의미로 정의하고 있죠. 이에 대한 영어 표현으로는 미러럴 프로세싱이 있습니다. 이 역시 광석으로부터 유용 광물을 분리하는 공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광의 영어적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베너피시에이션입니다. 이는 맥석 광물 제거를 통해 광석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광이란 광물간 또는 물질 간 선별의 의미와 함께 광석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의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연의 또 다른 주요 키워드인 스마트의 정의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스마트는 사람이나 물건의 외관이 쾌적하고 깨끗하거나 똑똑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최초로 산업에서 사용된 스마트의 용어는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1980년대 초반 IBM이 개발한 자가진단, 오류분석, 보고기법 등이 도입된 컴퓨터 운영체계에 처음 도입됐다고 합니다. 이후 스마트란 용어는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자원산업에서도 최근 스마트 마이닝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그림은 캐네디안 미너럴스 앤 메탈스 플레인에서 제시한 스마트 마이닝 기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마트 마이닝이란 광산 개발의 전 공정, 전 과정의 상태 및 운전 정보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디지털 전산화하여 광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료에 따르면 이 중 공정의 자동화에 의해서 실제로 생산 공정, 선광 공정의 경우 10에서 15% 정도의 생산성 향상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강연의 스마트 선광 기술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노란 박스의 흐름은 일반적인 선광 공정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광물 분석을 시작으로 광물 간의 단체 분리를 위한 파분쇄 공정, 이후 분립, 광물의 물리학적 특성에 따라 선별하는 선별 공정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많은 광산이나 다양한 광물의 선별 특성에 대한 경험적 데이터가 누적되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수학적 이론과 결합하여 각종 선광 공정의 모델을 확립하는 데 활용되어져 왔습니다. 스마트 선광 기술은 이러한 경험적 공정 데이터와 수학적 모사 데이터들과 함께 선광 공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공정 신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광 공정의 상태를 진단하고 분석하고 인식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광 공정을 인텔리전트하게 제어하는 통합적 기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광 공정의 다양한 공정 시그널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 개발들이 필요한데 이를 선광 정보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선광 정보화 기술을 다시 말하자면 선광 공정 산물의 분석 데이터와 공정 신호 데이터 간의 연계 및 패턴 분석을 통해
성광공정 제어 알고리즘을 확보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광정보화 시스템은 성광공정에서 발생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수집하고 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엣지 디바이스와 이들 데이터들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저장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행된 분쇄공정과 부위선별 공정의 정보화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분쇄공정의 진동과 소음 신호를 이용한 분쇄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철광석을 분쇄하는 분쇄공정입니다. 엄청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소음과 진동은 분쇄기의 기계적 작동과 광물의 분쇄 과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 진동과 소음 신호의 발생원을 인지하고 신호 추이를 분석할 수 있다면 분쇄기의 상태 및 분쇄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분쇄 과정에서 발생되는 진동 신호를 이용하여 분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신호 처리 기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게 신호 취득, 신호 처리, 데이터 분석 과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분쇄 과정에서 발생되는 진동의 물리적 신호는 피에조 일렉트릭 타입의 가속계 센서를 이용하여 전기적 신호로 얻게 됩니다. 측정된 신호는 증폭 과정을 거친 후 푸리에 변환을 통해 특정 주파수 대역을 선정하고 필터링 과정에서 노이즈 신호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후 특정 주파수대의 진동 신호 데이터와 분쇄물의 입도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진동 신호의 경시적 변화에 따른 분쇄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본 영상은 볼밀 구동 시 발생되는 볼의 운동 메커니즘을 찍은 영상입니다. 볼밀 내에 볼은 낙하 위치에 따라 챔버의 벽에 직접 충돌하기도 하고 다른 볼과 1차, 2차 충돌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은 이러한 볼의 충돌에 의해 발생되는 진동 신호를 실시간으로 취득하고 있는 영상이며 이렇게 얻어진 진동 스펙트럼은 볼의 충돌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이 슬라이드는 시료가 없는 볼의 다양한 충돌 형태에 따라 측정된 진동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낙하볼이 밀의 내벽과 충돌할 때, 낙하볼이 다른 볼과 1차 충돌이 일어날 때, 그리고 2차, 3차 충돌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발생되는 진동 스펙트럼을 가우시안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게 되면 볼의 충돌 형태에 따라 특성 진동의 주파수 대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시료가 없는 볼의 충돌에 의해 발생되는 진동 신호의 특성 주파수대는 4000에서 5500Hz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낙하볼이 광물 시료와 충돌하여 발생하는 진동 신호의 특성 주파수 대역은 1500에서 2000Hz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낙하볼이 분쇄 시료와 충돌하여 발생할 때와 볼과 볼 또는 볼과 밀의 내벽과 충돌할 때 발생되는 진동의 주파수 대역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성 진동 주파수 대역을 토대로 분쇄 시간에 따른 진동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면 1500에서 2000Hz의 주파수 대역의 진동은 볼과 시료의 충돌에 의한 것이며 4000에서 6000 주파수 대역은 볼과 다른 볼과의 여러 충돌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이들 진동 스펙트럼을 노멀라이제이션하여 분석한 결과인데요. 그 결과 분쇄 시간이 증가하면서 1500에서 2000대의 주파수대의 진동 크기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분쇄가 진행되면서 볼과 시료의 충돌 빈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볼과 시료의 충돌 빈도는
이 분쇄 초기값에 비해 증가하는데, 이는 피분쇄물이 미립화로 입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과 볼밀 내벽에 시료가 코팅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왼쪽 그래프는 분쇄 시간에 따른 피분쇄물의 입도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른쪽 그래프는 분쇄 시간에 따른 피분쇄물의 평균 입도의 경시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쇄 시간에 따라 측정된 특정 주파수 대역의 진동 크기를 대입해 보면 분쇄산물의 평균 입도 변화와 진동 크기의 경시적 변화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값의 정확도를 회귀 분석해 보면 결정계에서 0.9789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쇄 시 취득된 특정 주파수 대역의 진동 신호 분석을 통해 피분쇄물의 분쇄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분쇄 한계 시점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94리터급 볼밀 시뮬레이터입니다. 볼밀 양측 베어링에 진동 센서를 설치함과 동시에 볼밀 챔버 아래에 고성능 마이크로폰을 설치하여 분쇄 시 발생되는 소음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고성능 마이크로폰으로 취득된 소음의 크기, 즉 음압은 음향 스펙트럼으로 변환하여 분석합니다. 본 실험에서는 볼밀의 시료 작용률 U에 따라 음향 스펙트럼의 변화를 측정하였는데, 시료 장입률 U 값이 0은 시료가 없이 볼 미디어만 구동한 상태이며, 장입률 U 값의 1은 분쇄 효과가 가장 좋은 이론 출력 U 값을 의미합니다. 분석 결과 시료의 장입률이 증가할수록 측정된 음압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료의 장입률 U 값은 특정 주파수 대역 음압비, 본 실험에서는 9000Hz와 1500대의 주파수를 비교했는데요. 그 주파수 크기를, 음압의 크기를 비교했는데요. 이 비가 시료 장입률 U 값과 선인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쇄에서 발생되는 음향신호는 분쇄기의 시료 장입률을 모니터링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러한 원리로 분쇄기 시 발생되는 진동과 소음 신호를 이용하여 분쇄기의 결함 발생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쇄 공정의 신호는 데이터 통신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서버를 통하여 사용자가 상시 분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누적된 데이터의 수학적 통계 및 확률 분석을 통해 분쇄 공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국내 석회석광산의 분쇄기와 세라믹 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분쇄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성능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유선별 분야에서 개발된 광물의 소수성 평가 시스템과 부유선별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유선별 공정은 소수화된 광물을 기포에 부착시켜 회수하는 공정입니다. 따라서 목적 광물의 품위, 백석 광물의 종류, 단체 분리도, 광물 소수성 등이 부유선별 공정 효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이 중 광물 표면의 소수성 또는 소수력은 부유선별의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광물의 소수성 또는 소수력을 평가하기 위한 버블 입자 접착력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습니다. 왼쪽 사진은 광물 표면의 소수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버블과 광물 표면의 접착력을 측정하는 측정 모듈과 접촉 과정에서의 버블 영상 촬영을 위한 고해상도 카메라 모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은 버블과 광물 표면이 부착할 때 발생하는 힘의 이력을 측정하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측정된 부착력의 크기는 버블과 광물 표면의 사이에 작용하는 캐필러리 포스와 라플라스 프레셔 포스의 합이며, 이 수학적 모델을 통해 광물 표면의 접촉각으로부터 버블과의 접착력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접촉각이 다른 광물 표면과 버블의 접착력을 본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물의 소수성이 증가하면서 버블과 접착력이 지수함수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잔세이트계 포스제를 이용하여 광물 표면 소수성을 달리한 방향석과 황동석의 버블 부착력을 측정하였는데, 본 장비에서 측정된 부착력 F는 실제 이들 부유선별의 속도 상수 카이와 이와 같이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유선별 분야에서 광물과 버블의 부착 시간, 즉 인덕션 타임을 측정하는 연구는 매우 핫한 연구 테마 중 하나입니다. 저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본 장비를 이용하여 잔세이트 종류에 따른 방현석의 버블 부착 시간을 성공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본 장비를 이용하여 연구된 결과는 국제 저널에 게재되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버블 입자 상호작용 연구 및 측정 방법을 소개하는 국제 리뷰 논문에 저희 장비와 저희 모델이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유선별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분쇄공정 모니터링 시스템은 분쇄공정에서 발생되는 진동과 소음 신호를 이용하는 데 반해 부유선별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에는 포말의 영상 신호 및 정기적 특성 신호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부유선별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DSP 기반의 머신 비전을 이용하여 부유선별의 포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색상 정보로부터 전광의 품위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과 거품 영상의 통계적 특성 분석을 통해 거품의 수나 사이즈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말의 3차원 영상 획득을 위해 측면 영상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포말의 상태를 3차원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은 위에서 본 버블이고요. 이건 사이드 뷰에서 본 버블의 영상입니다. 이와 함께 보다 정확한 정밀한 영상 획득을 위해 조명 시스템도 함께 개발되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영상 및 색상 정보와 포말의 전광의 품위 회수율의 데이터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부위선별 중 포말 내 전광 품위 변화의 예측 결과가 실제 측정 값이 잘 일치할 수 있도록 관련 모델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부위선별 포말 상태 모니터링 모듈 및 UI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발한 포말 상태 모니터링 모듈의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 실험 과정의 영상입니다. 원형 구성기에서 석회석 보선을 하는 과정 중에서 포말 상태를 지금 찍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조명 시스템과 실제로 카메라가 다 동시에 내장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제조되었고, 이렇게 모듈을 통해서 실제 영상들을 받게 됩니다. 지금 영상은 구성기 내에
포말 상태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영상으로부터 포말의 색상 분석 및 이 기포의 통계적 분석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무 구슬 선별에 있어서 그 광역의 높이나 포말의 두께를 측정하는 것은 두께 조정을 되게 중요한 파라미터인데요. 이를 위해서 광역과 포말층의 정비적 특성을 이용해서 부위선별 포말 두께를 측정하는 모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모듈의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실시한 실험 영상입니다. 일렉트릭 임피던스를 측정하기 위한 프로브들을 각 위치별로 설치를 하고 다양한 포말 광역의 높이와 포말의 두께에 따라서 실제로 정비적 신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측정하고 있는 연구 과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실험 결과인데요. 석회석 펄프의 높이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각 단자의 위치에 따라 측정되는 정기적 저항값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포말의 경우에는 포말의 두께도 함께 측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분쇄와 부유선별과 같은 성광공정의 상태 인식 및 자동 제어를 위해 다양한 엣지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광공정 상태 인지 및 자동 제어 기술은 저품위 광물의 성광 효율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사막이나 고산 지역 같은 모지역의 자원 개발 그리고 우주 자원과 같은 미래 자원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본 연구는 A편 과제와 네스트에서 주관하는 융합단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